밝고 즐거운 영화 이야기 히히 호호 무비 무비 톡. 네, 액션, 멜로, 아이고. 판타지, 또 뭐 있죠? SF? SF? 예, 코미디. 코미디. 예. 네, 여기는 영화를 각 종류별로 안내해드리고 판매하는 영화백화점 무스쇼 오픈 스테이지입니다. 예. 할 얘기 없어요? 아래 나가는 자막 참고해서 그 무스쇼 많이 이렇게 놀러 와 네, 주세요. 이렇게 예. 갑자기 정신 놓고 그러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 함께할 영화를 바로 공개합니다. 으아! 한번 나왔죠, 또 이런 소리가. 예, 네, 그쵸. 정말 멋있으면 무조건 언니로 모십니다. 전 이분 언니 할래요. 실제로 더 언니 아닐걸요? 네, 이제 웬만하면 저보다 더 어리더라고요. 뭔가 막 그거를 좀 재치 있게 또 아니에요 할 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웬만하면 언니시더라고요. 네. 아니야. 그러는 오빠는 맞아요. 자, 최초 여성 히어로 단독 주연 영화입니다. 원더우먼. 감독님께서 줄거리 설명해 주시죠. Long ago, when time was new. 전쟁의 신 아레스로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해 제우스가 숨겨놓은 종족 아마존 여전사들은 수천 년간 그 자신들의 존재를 숨긴 채 데미스키라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We give thanks to the gods for giving us this paradise. 이곳의 유일한 어린아이이자 여왕의 딸인 프린세스 다이애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전투력과 재능을 선보이며 최강의 전사로 자라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다가 격추된 채 추락한 미국인 조종사 스티브가 이 데미스키라에 부시착을 하게 되고요. 네. 이를 다이애나가 구해주게 됩니다. You're a man. Yeah. 이 장면 약간 인어공주 같아요. 네. Weapons far deadlier than you can ever imagine. 자, 그리고 스티브로부터 지금 인류를 위협할 이 독일의 생화학 무기 개발 이야기를 듣게 된 그녀는 After everything the man said, this must be Ares. 그렇다면 그곳에 분명 자신이 물리쳐야 하는 어떤 숙적,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You know that if you choose to leave, you may never return. Who will I be if I stay? 어머니이자 여왕인 히폴리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티브를 따라 나섭니다. 자, 인간의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지구를 수호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문명사회로 온 원더우먼. 과연 그녀가 마주할 인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는 생화학 무기와 전쟁의 신 아레스를 모두 무찌르고 인류를 구해낼 수 있을지, 이 모든 게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영화 원더우먼 바로 보기 누르셔도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막강 무기 땐부터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격. 심지어 요새 히어로들 사이에서 유행병인 정체성 고민도 안 하는 쿨려더라고요. 그렇네. 그렇다. 네, 그러네요. 자, 원더우먼이 슈퍼맨보다 더한 사기 캐릭터인 것 같은데 캐릭터의 기원이 궁금합니다라고 좀 다소 거창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지적이네요. 그러게 요즘 다 이렇게 하나같이 자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심히 고민들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다른 히어로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한테 특이한 운명처럼 다가오는 세대니까. 그 초능력이자 약간은 보통의 일반인들에 비해서 핸디캡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과연 이게 나의 미션 맞지 거부도 않고 하고 싶고 막. 근데 다이애나는 왕녀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자기는 공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짐은 백성들을 구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데 왜 짐의 말을 안 듣느냐. And stopping the god of war is our foreordinance. As Amazons, this is our duty. 자기 군주로서 오히려 자기 사명감에 대한 더 고민만 있는 불타죠. 사람. 맞습니다. 멋지네요. 야. 정말 꽤나 다른데 예.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예, 원더우먼의 탄생 역사 한번 좀 읊어보겠습니다. 1941년에 올스타 코믹스를 통해서 처음 우리에게 나타난 원더우먼은 그러니까 이제 만화의 주인공이었죠. 하버드 출신의 심리학자 윌리엄 몰튼 마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찰스 몰튼이라는 필명으로 이 원더우먼에 관한 서사를 처음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해 그냥 신드롬을 일으켰대요. 네. 참고로 이 심리학자가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분이에요.
그 유명한. 네. 그래서 아마 나 원더우먼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특이한 게 진실의 올가미가 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같은 그러니까 거네. 그게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때려 부시고 뭐 날아다니고 뭐 총 쏘고 이러는데 원더우먼은 이상하게 And painful. 진실을 밝혀라 이런 올가미가 있잖아요.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이 발명가가 이 과학자님이 그거를 좀 넣었나 봐요. 근데 어쩌다가 이거를 하게 됐을까? 네. 당시 코믹스, 이 만화라는 거가 좀 미국에서 이제 홀대를 받았나 봐요. 네. 우리도 옛날에 무슨 뭐 청소년들이 비디오 많이 보면 호환 마마보다 막 그런 영상도 제작이 됐었죠. 예. 그래서 그건 유해하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DC 코믹스가 아니다. 코믹스는 만화는 교육적일 수도 있다라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학자를 영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엔 남자 캐릭터였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설명을 다 들은 원더맨. 발명가의 부인이 다 좋은데 여자로 해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이제 내용 속에서는 신의 가오, 제우스라는 신의 가오로 탄생을 했다면 현실에서는 이 발명가 분의 와이프의 가오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분도 진짜 원더우먼이신 거죠, 이 부인도. 자 이렇게 탄생된 원더우먼은 네. 이제 코믹스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요. 67년도부터 이렇게 짧은 필름을 통해서 실사화되기 시작했대요 이제. 네. 그러고서 인기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네. 70년대에 그 유명한 린다 카터라고 있었다. 아 원더우먼. 바로 그분이 원더우먼. TV 시리즈 원더우먼의 스타고요. 굉장하시더라고요. 이후 단편이나 애니 게임으로 탄생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우리가 알 듯하면서도 놀라운 거는 장편 영화로는 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이 원더우먼이 딱 자기 모습을 선보인 거 등장했었죠. 외에는 이번 원더우먼이 최초로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 단독 주연 탑으로 나오는 첫 영화인 거예요 이제 영화 역사상. You know, I didn't get a chance to say this. Thank you.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라는 많이 열려있는 듯한 곳에서도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네. 약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여러 면에서 반가운 영화일 수 있겠는데 자, 감독님은 이 영화 어떤 장면들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까 뭐 진실의 올가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새로 나올 때마다 그들의 어떤 아이템들 먼저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만져볼게요. 무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중에 그 네. 가장 무기가 좀 다양한 히어로 다양하고 같아요. 다 쓸모 있어. 또 놀라운 게 사실은 이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배트맨도 되게 많지 않냐 할지 모르는데 좀 다른 거는 배트맨은 뭐가 숨길 데가 많잖아요, 약간 몸에. 망토 속에 그런데 원더우먼은 어디다가 뭘 갖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방패를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잘. 백팩처럼.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어느 대학가의 캠퍼스에 그 여자분들이 다닐 때 되게 단촐하게 했는데도 그 파우치에서 뭐가 계속 나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마법의 파우치. 자연스럽게. 그래서 방패는 여기다 걸고 칼은 이쪽에다 또 꽂아놓고 알고 봤더니 진실의 올가미 이렇게 또 해놨고 여기다가 티아라는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수납을 잘하시는 수납계의 슈퍼히어로예요, 제가 봤을 때. 스납게 예. 슈퍼히어로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건드려 볼게요. 진실을 말하게 하는 금빛 밧줄. The lasso of Hestia compels you to reveal the truth. 그리고 여기다 보면 또 우리 또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서 오니처럼 한번 차고 와봤어요. 금속 팔찌, 네. 총알을 다 튕겨내. 이거 정말 대박템이었어요. 야. 자, 그리고 이름 그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도 죽일 수 있다는 절대검 갓킬러. 갓킬러. 자, 그리고 또 아마존 부족의 보물이자 무적의 방패. 방패계의 새 역사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최고였잖아요. 맞아. 저는 그거 요새 백팩을 동그랗게 그 방패 모양으로 캡틴 아메리카 그려진 거 한 분도 많더라고요. 감독님이 매면 약간 닌자 거북이. 그리고 그 원더우먼을 상징하는 티아라. 네. 여기도 저희가 잠시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네요. 이렇게 하는 거지. 볼까요? 아니 이거 꼭 써야 할 것처럼 이렇게 해오시면 밴드 보여요? 약간 진짜 아마존 이거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약간 아마존 전사 같은 느낌이 드네. 신기하다. 놀래라. 요거. 근데 때.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투 장면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기대를 하기도 했고. 근데 정말 굵직한 전투를 3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전반전, 네. 후반전, 그리고 인터미션. 연장전 이렇게 있는 건데 저는 그러면 진짜 너무 압도적으로 아름다웠던 게 아름답고 늠름했던 거가 초반에 아마존 전사들이 1번. 저도요. 진짜 뭐라 그럴까
그게 사실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이라고 촬영지가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 너무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라서 꼭꼭 이렇게 남겨뒀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그 신들이 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숨겨놨던 하나의 미지의 섬으로 표현하기 충분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 중간중간 슬로우 모션이 막 걸리는데 그 슬로우 모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맞아, 맞아. 네, 정말 천천히 정말 하나하나 감상하고 싶었던 멋진 여성의 몸들을 이렇게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여성 액션 스타가 나오는 영화들을 볼 때 좀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TV 드라마나 네. 데에서 실제로 저 사람한테 도저히 질 것 같지 않은 스턴트맨들이 이상 이렇게 한 방에 날라가. 계속 그러니까 그냥 미리 허덕이고 있는 치면 거죠. 죽어 있어. 또 이쪽을 때리고 이쪽 갈 때 괜히 막 이러고 있잖아요. 뒤에서 괜히 때리면 되는데 시간 주고. 시간 하다가 죽은 척할 때리면 수도 없고. 3씩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진짜로 남자 독일 병정들이 네. 진짜 자기들이 지금 너무 어떻게 이 사람 이길지 몰라 당황하는 게 보여가지고 네. 이게 엄마 나는 당황스럽지. 진짜 독일어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구텐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왜 죽나? 나흐트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아니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첫 전투, 대규모 전투씬을 찍을 때 거기 이제 배우들이 스턴트 연기자, 실제 복싱 챔피언 여성, 네. 아, 그 배우들 중에 우슈 전문가, 또 크로스핏 챔피언, 5종 경기 선수, 육상스타를 비롯해서 전문 운동 선수가 포함해서 35명의 연기자가 참여를 했대요, 전투씬에.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가 액션만 있는 게 아니죠. 로맨스가 또 네, 있죠. 예. 사랑이 또 펼쳐지죠. 로맨스와 살짝 아쉬워요. 어떤 점에서요? 뭔가 이 여성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그걸 다 이렇게 시각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의도가 좀 엿보이지만 그 둘의 케미, 둘에 있는 그 모습, 앙상블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뭔가를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And we just, what did you call it? Sway? We just sway. You're awfully close. 1900년대 초기? 그때의 유럽의 그런 나라들마다의 그런 풍경들도 영화에서 엿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런던도 표현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벨기에, 벨기에. 네, 그리고 벨기에는 아무래도 약간 좀 전쟁으로 피폐해지, 뭐 참호가 파져 있고, 네. 막 뭔가 성당이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로 보였다면은 런던은 굉장히 뭔가 시끌벅적하고 전쟁의 한가운데도 불구하고 뭔가 산업화가 이제 바쁘게 한창 움직이는? 꼽힌 느낌. 그래서 중간에 그 원더우먼이 오자마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코스튬이잖아요. Bring any clothes. Let's go buy you some clothes. 제일 먼저 데려오니까 양장점이고 네. 흔히 약간 이런 액션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 로맨틱 코미디에서 많이 나오는 그 옷 패션쇼 있잖아요. 갈아입는. 그러니까 네. 옷 이렇게 갈아입는 그 씬이 있는데. 아,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Etta, where is she? Oh, she's trying on outfit number 226. 네, 바로 이런 원더우먼이 동료들도 히어로들이잖아요. 예. 네, 자기들의 일반 친구들, 일반 친구들. 히어로들과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DC의 대표 히어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죠. 배대슈라고 저희가 작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같은 DC 코믹스의 그 입사 동기들 말고 히어로 동료들 말고 같은 길을 가는 여전사 영화를 라이벌들?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자 이 21세기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네. 그 여전사들을 동료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곧바로 생각나는 영화 뭐 있으셨죠? 안젤리나 졸리, 아, 그렇죠. 툼레이더. 그 외에 또 뭐 엘렉트라, 그리고 또 레지던트 이블 파멸의 날 역시 올레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즐겨보세요. 약간 안젤리나 졸리가 질투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내가 조금 더 젊었으면 저거 내가 해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잠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여배우는 그런 거 있다니까. 그렇겠다. 근데 진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 겔가도시 원더우먼 맡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여자 배우들을 후보로 삼으면서 누구로 할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고민했을 것 네. 같은데 그 고민이 괴로우면서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네요. 미스 이스라엘이 역할을 따냈다는 거. 그렇죠, 네, 예. 자, 굉장한 의미일 것 같아요. 예, 겔가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마침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질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겔가도 그녀가 저를 가뒀어요. 입덕하고 말았답니다. 그녀가 나오는 작품들을 잔뜩 추천해 주세요라고 여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Yet release specs, and suddenly she's not the most beautiful woman you've ever seen.
Better. 네, 미모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답고 굉장한 건강미를 뽐내면서 그 또 나름의 섹시함도 있고 맞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 원래도 건강미를 뽐내지만 이제 네. 이것만으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쿵푸, 킥복싱, 검술훈련, 주짓수 등의 운동을 통해서 8kg의 근육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임신 중에 찍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근데 촬영 전체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다 촬영할 땐 사실은 그러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촬영은 다 제대로 했는데 네. 추가 재촬영을 좀 하는데 아. 그때가 좀 이제 재촬영을 또 할 줄 몰랐어서 이게 촬영 끝나고 안녕 다 했는데 편집 붙여보니까 좀 모자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기 혹시 촬영 저 지금 임신 중인데. 이게 이렇게 촬영이 알려줄게, 끝나자마자 알려줄게. 그렇게까지 남편과 그랬지만 이제 해가지고 임신 5개월 당시에 추가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My mother sculpted me from clay and I was brought to life by Zeus. Well, that's neat. 그것도 이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되겠다. 갤가도시니까 원더우먼으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2009년부터 작품이 헐리우드에서 많더라고요. 주목받고 있던 이제 배우인데 우리 얼마 전에 소개했던 분노의 질주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 분노의 질주 디 오리지널 2009년 작품에서 네. 지젤 역으로 등장을 했었대요. 네, 지젤이죠, 지젤. 지젤로 그때도 등장했어요. 외모가 워낙 특출나서 눈여겨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원더우먼으로 나오게 될 줄은 그땐 미처 상상하지 그렇죠. 못했죠. 예. 네. That doesn't sound anything like me. 자, 또 아마존 전사들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엄마랑 이모가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네. 60년대생의 배우들이던데 저도 막 이렇게 너무 멋있어서 찾아봤더니 나이도 있는데 그런 나이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 뛰어난 그 싸움 기술에 압도당했습니다. 전 그 어머니 히폴리타 역이 이름도 모르겠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낯이 익은 거예요. 또 저런 또 약간 왕녀 역할로 나왔던 느낌이 있는 본 거예요. 것 약간 같기도 왕족으로. 하고. 네.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분이 코닌 일슨이라고 그 1965년 덴마크생인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글래디에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코모두스의 누이 루실라 역으로 네. 그래서 인상을 아주 제대로 심어줬던. 네. Make us believe it again. 사실 로빈 라이트가 저는 이제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이분이 히폴리타 역일 줄 알았어요. 아, 왜냐면 이분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네. 영부인 역할인데 기품이라고 하면 지지 않는. 그러니까 딱 네. 심지어 이번에 그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5에서 대통령 돼요. 그래서 난 이분이 히폴리타 할 줄 알았는데 뭐 안티오페를 하고 훈련을 다 자기가 지휘하는 대장 역할인데 교관.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이분도 액션 진짜 잘하지 않아요? 그 방패에 밟고 올라가는 그 장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여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명의 여전사가 더 있다면서요? 예, 이제 아마존 여전사들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여성 바로 감독 패티 젠킨스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들은 이 이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 진짜 1000억대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어떤 블록버스터를 만드는데 약간 그 전에 그런 이력이 없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이분이 76회 오스카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게 한 몬스터라는 영화 있습니다. 2003년에 바로 샤를리즈 테론이 그냥 금발의 그냥 남아공 출신의 이국적인 미녀로만 사는데 생각할 때 네.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 표정을 가진 그 배우인지를 에너지. 알려주고 그 네. 배우한테도 또 본인한테도 이제 그 트로피를 서로 선사하게 윈윈했던 것 같아요. 윈윈한 그 네. 몬스터라는 영화. 근데 그 몬스터가 또 그 크리스티안 리치랑 샤를리즈 테론 투탑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케미와 여성들의 싸움을 그리는 그런 영화를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진짜 여전사시겠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제 전사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원더우먼은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이다. 다른 세상에서 온 슈퍼맨, 또 전쟁과 첩보와 사랑을 다룬 그 카사블랑카, 네. 또 고대의 비밀을 밝히는 인디애나 존스 등등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모험과 판타지의 정서가 모두 녹아있고 네. 그 모두를 더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이야기를 품은 영화라고 밝히기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했어요. 자, 원더우먼. 올레TV는 물론 올레TV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영화 원더우먼의 놀라운 뒷얘기를 들려줄 원더보일까? 원더맨일까? 남자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을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올레TV를 찾은 새로운 영화들 만나보셨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또 나왔네요. 파워레인저스 더 비기닝. 아니,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쓴 돈이 얼만데. 오,
자, 1975년 일본의 TV 시리즈로 시작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전설의 히어로 블록버스터물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볼거리들이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올레 TV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구교환, 이민지, 이주영, 출중한 라이징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영화 꿈의 제인입니다. 자, 제42회 서울 독립영화제 관객상을 비롯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남녀 배우상을 수상하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화제작이니까요. 자, 꿈결처럼 미스터리한 여인 제인의 이야기를 올레 TV를 통해 꼭 만나보세요. 자, 이제 전화 연결을 해볼 차례인데요. 자, 원더우먼의 뒷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의 원더보이 누구시죠? 네, 이 영화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되는 순간에 이분에게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자, 선택장애 해결사 유튜버 햄릿님 네, 만나보겠습니다. 햄릿이라서. 햄릿. 죽느냐 사느냐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걸어보죠.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함께 좋은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햄릿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더우먼과 햄릿을 만납니다. 그동안 전화 연결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요. 인간의 세상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자,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이후에 네네. DC 히어로물들이 사실 좀 세계관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점에 여성 단독 히어로물을 만들어 놓은 의미, 이유가 있을까요? 76년 만에 나오는 첫 단독 영화인 만큼 네. 그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예, 전작이었던 배트맨 대 슈퍼맨에 원더우먼이 등장하면서 단독 영화에 대한 큰 기대를 할 수 있었죠. 네, 그 기대는 원더우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예, 전작의 맨 오브 스틸에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등장했다면 이번 원더우먼은 신 그 자체로 묘사가 됩니다. 네, 저스티스 리그 워라는 애니메이션의 엔딩에서 원더우먼의 대사를 통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죠. DC의 코믹스의 영웅들이 신화적이며 상징적 의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초월적 힘을 가진 헤라클레스의 슈퍼맨, 어둠의 신 하데스의 배트맨,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원더우먼,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쿠아맨, 전령의 신의 헤르메스의 플래시, 대장간의 신 헤파이토스의 사이보그, 빛의 신 아폴로의 그린랜턴까지 이번 원더우먼 영화를 통해 신을 닮은 DC 영웅들이 하게 될 고민과 업적에 대해 신화를 통해 이야기를 한 셈이었죠. 뭐 무기 네. 이런 거 바뀐 건 없나요, 그냥? 좀 간단하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나온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예요? 그건 이제 투명한 비행기예요. 원더우먼이고는. 네, 그게 안 나왔었는데 뭐 이번 영화에서는 안 나와도 뭐 상관은 없는 그런 그렇지. 무기였습니다. 아마도 처음 아는데 비행기 투명함까지 몰고 있으면 좀. 네네. 근데 그 특유의 빙글빙글 도는 장면은 사실 저는 그 예전 원더우먼을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네네.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네네. 그 장면은 이제 원더우먼이 그 회전문에 문이 끼는 걸로 나왔죠. 칼이랑 방패 들고. Yep, that's not gonna work. Please put the sword down, Diana. Diana.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은 이제 옛날 슈퍼맨에서 오마주를 한 네, 장면이었습니다. 맞다. 맞다. 그렇구나. 맞다. 네. 네네. Excuse me. 자, 올 11월에 이제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네네. 계속 원더우먼의 활약을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원더우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배트맨 대 슈퍼맨의 원더우먼이 등장하면서 배트맨인 브루스 웨인과 함께 저스티스 리그 멤버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배트맨 대 슈퍼맨에 등장했던 마더박스라는 기계가 원더우먼의 고향인 데미스티라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마더박스. 네, 마더박스라는 이제 사이보그라는 히어로가 변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기계인데 원더우먼도 저스티스 리그에 등장하지만 데미스티라의 아마존 부족까지 저스티스 리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확실한 거죠? 네네, 확실합니다. 네, 처음 들어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정보라서. 그리고 네네. 이제 원더우먼의 단독 시리즈도 계속 나오려나요? 네, 후속작은 이미 이번 원더먼의 패티 젠기슨 감독님께서 네. 다시 연출을 맡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군요. 예, 네네. 예, 반가운 소식. 곧 나오겠네요. 예, 예. 네. 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치. 곧 나오긴 힘들겠지. 아, 말하자면. 그치. 예. 그래요. 5년이면 5년 후 닦아요. 3, 4년 금방 가. 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예. 바람에서 얘기해봤습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립니다, 햄리님. 네네. 네, 그 원더우먼에 맞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 들어야죠. 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귀는 아무리 낮은 소리라도 다 알아듣는다. 네, 앞으로도 좋은 셰익스피어의 명언들과 좋은 영화로 찾아뵙는 햄릿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 말하고 이 영화를 뭔가 연결시켜 주시진 않을 거예요? 네, 아, 이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명언입니다. 그래요. 아, 이 문장 네. 되게 좋은데 언젠가 송머즈가 영화 될 때를 대비해서 남겨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약간은. 네. 예, 뭐 다른 뭐 진실의 뭐 밧줄 이런 게 뭐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우리 햄린님 오늘 되게 재밌고 섬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햄리님과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이곳은 잠시 지나시는 시민분과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목소리 너무 멋지신데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서태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더우먼을 소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화 네. 원더우먼 보셨습니까? 네, 저번 주에 보고 왔어요. 아, 예. 어떠셨어요? 전 되게 재밌었고 감동도 있었고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혹시 네. 저희한테 질문 저희가 만들진 않았지만 네. 저희가 지금 많이 막 공부를 했거든요. 예. 원더우먼에 관해서 혹시 물어보실 수 궁금하시죠? 있나요? 네, 네. 근데 그 장면이 왜 이게 세계 1차 대전 그 독일과의 전투 장면인지 그게 좀 그 살짝 말씀드리면 원래 코믹스에서는 옛날 그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원래 옛날에 슈퍼맨 그 만화 캐릭터도 히틀러 때려잡는 걸로 이게 탄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만 때려잡냐? 네. 여자도 지금 이 전쟁에 감옥사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대변된 게 원더우먼 캐릭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원더우먼을 다시 리부팅, 영화로 만드는 입장에서 네. 히틀러랑 싸우고 나치랑 싸우는 걸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고대 여전사, 부족들에서 한 명 인간 세계로 오는 걸 할 때